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로봇에게 내 일자리를 빼앗겼으니 그 로봇을 채용한 회사나 기업에게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금으로 실업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이나 재취업자금을 지원하면 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좋은데 좀 우울한 생각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정책과 다양한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중 충격은 이렇게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상황들을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의 도입 문제입니다. 로봇세는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생산하는 이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의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우리 실업자들을 위해서 쓰고요. 또 무분별하게 폭증하는 로봇의 인간 노동 대체 속도를 이렇게 늦춰보겠다, 이런 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는 이 로봇의 도입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보기에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 밀집도, 즉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말합니다. 세계 로봇 연맹 IFR에서 그 작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2019년도까지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밀집도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13대인데요. 우리나라는 무려 855대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산업 로봇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15개국 중에서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 대량 실업을 우려하던 차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이미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4%였던 실업률이 올해 안에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거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거듭되는 대규모 코로나 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요. 국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 충격을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이렇게 선행학습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앞다퉈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사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시행 시점에 대한 생각 차이는 있어도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전 국민에게 개개인에게 나눠준 재난지원금 수급이라는 이런 경험,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쟁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동기나 시작이 어떻든 간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논의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마저 이렇게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위정자라면 국민이 빈곤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나 정책을 수립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같은 경제 공동체 속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이냐에 모아지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파 우파 중에 어떤 한쪽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오직 다가올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야기될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로봇세와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걸친 피해를 복구하거나 완화하기 위함이었죠. 이게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일시적 성격의 긴급 구호 목적, 그리고 어떤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의 어떤 말단까지 효과가 미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제도죠. 이에 비해서 지금 말하는 기본소득은 좀 다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이렇게 대상을 심사하지 않고 그 세대주가 아닌 개개인에게 다 지급하는 거죠. 기본소득은 소위 말해서 노동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과 소득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관점이죠. 한마디로 노동이 없어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그리고 그 노동이 가치가 있어야만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토대로 합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나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떨까요? 로봇세는 인간이 노동하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로봇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로봇을 사용하는 업주가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로봇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어떤 노동시장 잠식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인간들이 실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요, 고령자 직업교육이나 학교 설립 등에 활용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나 제품을 다시 그런 제품들은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 재투자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대량 실업 사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인간이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따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약 50%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리라 전망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로봇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약 로봇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될 것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로봇 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렇게 로봇세를 매긴다면 혁신도 저해할 것이고요, 경쟁과 고용에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로봇 도입이 일반화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오히려 창출되고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실례로 과거 역사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마차를 운행했던 마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보다는 훨씬 많은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졌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제임스 베슨입니다.
이 제임스 베슨 교수는 2017년 포춘지 기고문에서 앞서 언급했던 그 빌 게이츠의 로봇의 도입 찬성 주장에 반대합니다. 구체적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 1810년에서부터 1910년 사이 약 20년간 미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직물 노동자의 98%가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체 섬유 노동자의 수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 제임스 베슨 교수는요, 그 원인을 수요 진작에서 찾고 있는데요. 기계 자동화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의류 가격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의류를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 한참 뒤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면직물 시장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그 후가 돼서야 비로소 섬유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반대 논건 이렇습니다. 이 로봇인 것과 로봇 아닌 것, 또 인공지능인 것과 인공지능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까지를 인공지능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넷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그 자체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일일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봇에게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로봇은 세금을 낼 수는 있을까요? 관련 용어로 말하자면 로봇에게 담세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인간처럼 팔과 다리가 이렇게 달린 안드로이드 로봇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보다는요, 이 공장, 즉 산업 현장에서 가동되는 로봇이 압도적으로 많죠. 레이 커즈웨일의 주장에 따르면요, 로봇도 일정한 진화 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지금의 로봇 기술 수준에서 로봇셀을 논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 커즈웨일에 따르면요, 생산성 향상 수준의 로봇 단계를 시작으로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로봇 단계,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로봇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현재 같은 생산성 향상 수준의 로봇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설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기계 설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해고된다. 그러면 이 자동화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로봇 단계부터는 좀 더 상황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례로 이미 지난 2017년이었죠.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전자인간이다라고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로봇은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도 인간이나 로봇이나 모두 조세 저항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좀 재밌는데요. 물론 아직은 상상 단계지만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로 접어들 경우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당연히 인간은 통제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이 인간의 과세에 대해서 순수히 받아들일 거란 보장은 없을 테니까요. 좀 우울한 전망인가요? 하지만 이 단계까지 로봇의 발달을 가져온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인류가 주도한 기술 발전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원칙을 정립한다든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헬리콥터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돈을 사방에 무차별적으로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무조건적 성격과 무차별성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뿌린다고 비난합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은요, 그 원래 케인스가 일으킨 소위 케인스 혁명에 저항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이 고안한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한다는 의미죠.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1000짜리 지폐를 뿌리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의 방법으로 시도되긴 하지만요. 예상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나 채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이렇게 헬리콥터 머니는 적극적으로 통화를 시중에 방출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에게 직접 이렇게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채 중과 없이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으로 좌우파의 어떤 이념 대립으로 전개되면서요, 기본소득 도입 논의 자체가 마치 정치적 좌파의 어떤 전유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은요, 우파 입장의 경제학자였고요, 기본소득에 찬성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기본소득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좌파, 우파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도식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현재도 찬방 양론으로 나뉘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회보장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차별적으로 국민 혈세를 뿌리는 형태의 지원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소외가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는 복지제도로 해결해야지 일시적 현금 지원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죠.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각지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져올 변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노동시장 잠식을 아직은 현실적 위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장제도 같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복지 예산을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고집한다면 결국 기존의 복지제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렇게 찬성론에서는요, 이 소득 불균형이나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요 11%, OECD 평균은 22%입니다. 절반에 못 미치죠. 또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은 25%,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입니다. 최대 20%로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제도의 수립 없이도 이 기본소득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면 기존 복지제도에 손대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 있다면 기본소득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체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로봇세를 거둘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면 그렇게 모인 세금을 다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데 동의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꼭 로봇세와 기본소득이 이렇게 쌍으로 항상 연결되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세를 걷더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이 반드시 로봇세에서만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소득세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원인이 그 로봇 때문이라면 그 로봇으로부터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재원 확보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보급, 그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을 이렇게 피할 수 없으니 이제 그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는요, 그 혁신이 가져오는 밝은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고통으로 귀결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일단 도입된다면 앞으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더욱 많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많은 인간들이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긍정적 측면으로는 집에서 육아에 더욱 집중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무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겠죠.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합니다.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비로소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동은 노예 부리듯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맡기고서 말입니다. 물론 반면 부정적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전혀 노동이나 직업에 대한 의욕이나 의지가 상실된 세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미래는 인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회사나 일터에서 이렇게 소속돼서 일하는 소속 욕구나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인정 욕구는 이제 그냥 포기해도 좋은 가치일까요? 노동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팔정도를 실천해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다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죠. 이렇게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로봇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가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